혹시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계십니까? 미국 아재들의 신발로 알려진 뉴발란스 운동화는 어떻게 미국 시장을 뛰어넘어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된 걸까요? 현재 뉴발란스는 한국 운동화 판매 시장에서 아주 뜨겁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엔자 뉴발란스 로고가 어느새 눈에 띄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판매되고 있는 캐주얼 운동화 시장에서 나이키 아디다스와 함께 탑3에 들어가는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셀 운동화 시장에서는 나이키의 아성을 위협하는 유일한 브랜드로 뉴발란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짝퉁 제품도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활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품 뉴발란스 브랜드의 인기가 상당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뉴발란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뉴발란스는 현재 인지도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들 하지만 꼭 그 이유만은 아닌 듯합니다. 뉴발란스가 자랑하는 중창 기술과 에브조브 기술은 발의 편안함과 운동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이미 타 브랜드에서도 이름을 달리하여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뉴발란스의 자체 기술력이 국내 시장에서 뉴발 운동화가 주목받게 된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잘 팔리는 뉴발란스 운동화 인기에 따라붙는 스토리텔링 정도는 될 듯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뉴발란스가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한국 운동화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한국 사회의 이슈와 특성을 근거로 5가지 요점을 간단히 추려 신속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뉴발란스의 운때가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운빨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 잘 아시죠? 뉴발란스가 그러한 경우입니다. 뉴발란스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급속도로 알려진 데에는 뉴발란스 운동화를 좋아하는 셀럽들의 자발적 광고 효과가 컸습니다. 온전히 자연 발생적인 이벤트로 말이죠. 스티브 잡스는 뉴발란스의 991 모델을 평소에도 즐겨 신고 다녔습니다. 시간을 다퉈가며 장시간 일해야 했기에 편한 신발을 원했고 모던한 디자인을 선호했던 스티브 잡스는 뉴발란스 991 모델을 선택한 것이죠. 아이폰 첫 출시 당시 신고 있던 신발이 992 모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그 당시 실제 신고 있던 신발은 991 모델이 맞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모델이라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단락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991이던 992던 모델명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신의 상징인 아이폰의 탄생을 알리는 자리에서 천재적 IT 기술자 스티브 잡스가 엔자 로고가 박힌 뉴발란스 운동화를 신고 80여 분 동안 세계인을 향해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것도 실시간 라이브로 말이죠. 뉴발란스 측에서는 잡스 땡큐를 연신 외쳤을 겁니다.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일어난 이런 메가 통급 행운이 역대 광고사에 과연 또 있을까요? 잡스의 개인적 패션 취향이 전 세계인의 눈에 라이브로 꽂힘과 동시에 영상은 디지털 박제화되어 아이폰 탄생을 언급할 때마다 뉴발란스는 지속적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IT 기술의 똑똑함과 창의성이 뉴발란스 이미지에 고스란히 입혀지게 됩니다. 200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의 탄생을 알린 역사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로 각종의 다양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많은 IT 애플리케이션 기업들이 줄지어 탄생합니다. 아이폰이 만들어낸 앱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스티브 잡스 덕에 생겨난 앱 개발 업체와 그를 추종하는 팬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IT 개발자들에게 동경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궁금해했고 그가 좋아하는 것, 하고 다니는 패션은 어떠한지까지도 이슈거리가 됐습니다. 잡스의 영향을 받은 국내 IT 기업들은 자유로운 근무 복장을 추구했고 청바지와 운동화 패션이 마치 IT 기업의 상징 패션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잡스 따라하기가 시작된 것이죠. 이렇듯 스티브 잡스에게 집중되었던 이슈는 그가 즐겨 신고 다녔던 뉴발란스 운동화 브랜드로 조금씩 이어지게 되었고 미국을 벗어난 세계인들에게 뉴발란스를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국내의 뉴발란스가 조금씩 알려지게 된 시기 역시 2010년 3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시기와 얼추 비슷해 보이는군요. 두 번째 이유는 실현 가능한 정도의 사치품으로 리셀 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돼 있다는 겁니다. 용돈 받아 생활하거나 형편이 안 되는 젊은 소비층에게도 조금만 노력한다면 가질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가격대라는 것이죠. 사실 용돈 받아 지내는 학생들 입장에선
10만 원 넘어가는 운동화는 쉽게 살 수 있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아둔 용돈을 운동화 소비에 몰빵한다면 형편에 따라 가능도 한 소비이기도 합니다. 실상은 용돈을 모아 뉴발을 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부모님 지갑 형편에 따라 모델명이 결정되는 것이 현실 아닐까요? 한때는 100만 원대가 넘는 겨울 패딩이 부모님 등골 브레이커로 회자되며 사회 문제로까지 부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얻어맞은 사회적 충격파 덕분인지 고가 운동화 시장에서는 그다지 사회적 이슈가 덜한 듯 보입니다. 뉴발란스 운동화의 최고 하이엔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992 그레이 모델의 경우 25만 원대의 출시 가격이며 이셀가는 60만 원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 액세서리는 아니더라도 이 가격대 정도면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젊은 세대에게는 소확행을 이룰 수 있는 그나마의 실현 가능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평생 한 번 정도는 저 운동화를 나에게 선물한다 해도 내상이 심각하지 않을 정도의 리미티드 금액 말이죠. 뉴발란스 운동화는 잘만 득템하면 몇 배의 투자 가치가 있는 아이템입니다. 저성장 시대의 자그마한 투자 수익에도 눈과 귀가 열려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겐 즐기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운동화 리셀 시장은 남성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 액세서리 명품 시장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신발 브랜드 시장의 남성들이 소장 가치를 느끼며 패션 리미티드 에디션 영역에 뛰어든 것은 전반적인 패션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대목입니다. 한국에선 젊은 세대들 인기 아이템의 흐름을 알아볼 때 한 가지 질문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험 잘 보면 이런 조건으로 부모님의 지갑이 열렸던 선물의 행태가 어느 품목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운동화 품목의 경우 나이키에서 뉴발란스로 이동 중이라는 의견에 여러분은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세 번째 이유는 말입니다. 뉴발란스는 인내심 만렙인 밀당의 고수라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인기 제품을 상당 기간 찍어내지 않습니다. 충성 고객층을 계획적으로 괴롭힌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니까요. 뉴발란스 창립 100주년을 맞아 992 모델은 2006년 처음 모습을 드러냅니다. 992 모델은 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매고를 보이다 2010년 단종되고 마는데요. 그리고 1년 뒤인 2011년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망 이후 뉴발란스 992 모델의 재고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인기 급상승하는 기현상을 맞게 됩니다. 아이폰 첫 출시 당시 뉴발란스 991 모델을 신고 프레젠테이션에 임했던 스티브 잡스는 그 이후 이어지는 아이폰 후속 모델 출시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992 모델을 주로 신고 활약합니다. 그로 인해 2006년 아이폰 첫 출시 때 신고 있던 신발이 991이 아닌 992 모델이었다는 대중들의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뉴발란스 992 모델에 대한 과열이 991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뉴발란스 100주년 기념으로 발매된 992 모델을 평소 즐겨 신던 모습에 잡스의 정신이 깃들었다는 판단에 의한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때부터 대중들은 뉴발란스 992 모델을 스티브 잡스의 신발이라 여기게 됩니다. 평범한 운동화 제품에 천재 스티브 잡스의 특별한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스페셜한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들어도 봤고 길거리 주변에서도 간혹 보이는데 정작 매장에서는 살 수 없는 신발 뉴발란스 992. 당시 신고 다니던 992 제품들의 대부분은 짝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에서 제품을 팔아야 정품을 신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짝퉁을 신고 다녀도 992 정품을 소유하고 싶었던 열망은 모두가 같았을 겁니다. 언젠가 출시할 그날을 애타게 기다리던 응축됐던 소유욕은 2006년 이후 출시 14년 만인 2020년 재발매를 시점으로 992의 인기는 다시 한번 대폭발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날개 달린 듯 팔려나갔습니다. 992 제품을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외면한 채 상품 개발과 신제품 출시만 지속하던 뉴발란스의 인내심은 기본이 10년인 듯 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내의 측면이 아닌 전략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전략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상승시키고 충성 고객인 마니아층을 형성하는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대체제 전략을 함께 진행한 것도 주요했습니다. 99 모델에 대한 구매욕을 가격을 떨어뜨린 2002, 530 시리즈로 이어가도록 유도했습니다. 10만 원대 중반인 2002 모델의 경우 외관상 언뜻 보면 992 모델과 비슷해 보일 뿐만 아니라 착용감에서도 못지않은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마니아층 사이에서도 주저없이 데일리 슈즈로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대체제를 경험한 이후 언젠가 출시될
구구 제품을 반드시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이유로는 뉴발란스의 신제품 출시 방식에 있습니다. 뉴발란스는 인기 있는 모델의 추가 출시를 미루며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속을 애태우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품 출시를 하게 되면 상황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한국 사회는 몇 년 사이 공정이란 이슈로 모든 사회 이슈를 집어삼키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현재도 공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내려지는 사안이 아니기에 집단 내 관계를 예민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쌓여있던 합리적이지 못한 관례를 해소해 나가는 긍정의 계기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뉴발란스는 다음날 매장 오픈 시간을 기다려 전날부터 텐트 치고 줄 서가며 아침에 번호표를 받아야 하는 수고를 덜어줍니다. 뉴발란스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10시 정각 온라인 판매 시스템이 많은 유저들에게 합리적이고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직장인에게도 짬을 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며 다양한 이유로 매장 앞에 줄 서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기회는 동등하게 돌아갑니다. 10시 정각 몰려드는 로딩의 과정이 마치 수강 신청의 일상과 연계되어 긴장 타는 설렘의 감정도 느끼게 합니다. 만약 득템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들어간 시간이 덜하기에 심적 피해도 덜합니다.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진 기회라 인정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또한 깔끔합니다. 만약 어렵게 뚫은 경쟁에서 뉴발란스 신발을 거머쥐게 된다면 3등 정도의 복권에 당첨된 듯 택배 상자가 도착하는 그날까지 기분 좋은 일상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온라인으로의 제품 출시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미국 본사의 온라인 판매 전략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각 지역의 시장 특성, 소비자 성향, 판매 채널의 발달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이죠. 한국의 경우 온라인 쇼핑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출시가 주를 이룰 수 있다고 뉴발 측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는 유행을 타지 않는 뉴발란스의 무난한 스타일이 한국인 정서에 잘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대체적으로 흰색과 밝은 회색 계열을 좋아합니다. 고가 제품 선택의 경우 이러한 성향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매년 발표되는 자동차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인의 자동차 컬러 선택에 있어 유색 차량의 선택도가 2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80%가 넘는 수치가 흰색, 회색, 은회색, 검정색이 차지할 정도로 무채색 비율이 높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의 선호도와 맞물려 신차 구매 시 밝은 흰색 계열의 차량을 선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대체적으로 흰색 계열의 밝은 무채색 계열을 선호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뉴발란스의 메인 컬러는 회색입니다. 부르기 쉽게 말해서 회색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회색 컬러도 다양합니다. 라이트 그레이, 페어 그레이, 플래티넘 그레이, 헤더 그레이, 쿨 그레이 등등 회색을 표현하는 컬러는 수도 없이 다양합니다. 뉴발란스 운동화는 비슷한 밝은 회색 톤의 컬러를 충척 구성하여 만들어냅니다. 같은 회색 염료로 물들였더라도 스웨이드와 패브릭이 가지고 있는 물성적 특성 차이를 잘 활용해 하나하나 조각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나갑니다. 비슷한 컬러 구성으로 단조로울 수 있는 디자인적 단점을 도리어 세련된 느낌으로 멋지게 구현해냈다 볼 수 있습니다. 뉴발란스 운동화는 때탄 듯한 화이트 스웨이드 운동화를 신는 기분입니다. 새 신발이지만 몇 달 신다 내놓은 빨기 직전의 컬러감을 보입니다. 오늘 신어도 저번 달의 운동화 같고 다음 달에 보아도 예전 그대로인 무난함 그 자체입니다. 새 운동화에 반짝이는 느낌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밟아가며 신었던 경험 다들 있지 않습니까? 뉴발란스 운동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새 운동화 자체가 중고 레트로 감성이니까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 사회는 적극적이고 역동적이지만 그에 비해 개인적인 자기 표현은 대체적으로 조용하고 드러내길 자제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한국인의 정서가 무채색의 자동차 컬러를 좀 더 선호하게 됐으며 더불어 밝은 회색 톤의 뉴발란스 운동화를 부담 없이 찾아 신게 된 이유가 아닐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인적 의견이고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추가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며 이상으로 뉴발란스 운동화에 얽힌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